자, 이 강은 탄수화물의 유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제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탄수화물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한 정의, 그리고 화학 안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탄수화물에 대한 종류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해요. 그러면 왜 탄수화물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자, 세 번째는 어떤 교재에서나 만날 수 있는 탄수화물들, 여기서 몇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각각의 탄수화물의 특징과 그리고 비교하는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탄수화물이란 무엇인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이미 화합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앞에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자면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화합물이 아니라 여기서는 탄소화합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두 종류 중에서 이미 한 종류는 결정되어 있네요. 탄소, 원소기호 C로 표현하죠. 탄소 원소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다른 종류의 원소, 가장 기본으로 수소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원소, 산소, 질소 등등 할로젠 원소들을 다양한 원소들이 탄소에 결합되어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물질을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탄소 원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주기율표상에서 탄소 원소의 위치입니다. 2주기 14조 원소죠. 여기 있네요. 탄소. 자, 원자 번호는 보시다시피 6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식의 전자 배치를 해보면 양성자는 6개가 되겠죠. 그리고 2주기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은 2개가 될 겁니다. 여기에 전자는 6개가 채워지겠죠. 탄소에 대한 전자 배치가 되겠고,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죠. 그래서 이 4개의 전자가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탄소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 탄소화합물이 화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과학이라는 과목을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과목도 4가지 영역으로 나뉘죠. 우리는 화학이라는 교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자신의 진로가 화학 관련된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앞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도 미리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만한 것들 활동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학 관련된 학과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우게 되는 세분화된 전공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지금 이 탄소화합물이 이 유기화학과 관련된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화학 안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2015 교육과정이고 지금 고3 학생들이 09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이 넘어오면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탄소화합물 부분이 한 중단원 정도의 비중, 크기를 가지고 교과서에서 다루었는데,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분야는 거의 소단원 수준, 아주 화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겉핥기식으로 아주 조금만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탄수화물에 대한 개요를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탄수화물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을 살펴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죠.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가장 많은 부분이 물이 차지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H2를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많은 부분 차지합니다. 그럼 수분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단백질을 떠올려야죠.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 우리 손바닥, 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이 단백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고분자 물질이죠. 고분자, 등치가 큰 분자입니다. 그러면 작은 분자들이 모여서 고분자를 만드는데, 그 작은 분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미노산입니다. 무지하게 많은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을 해서 고분자를 만들면 이게 단백질이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 자체가 탄수화물이죠. 분자 구조식을 그려볼게요. 또 이렇게 구조식을 그리면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미노산이죠.
보시다시피 탄소가 골격을 이루고 있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질소나 산소, 수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어떤 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이에요. 주의할 것은 뭐 R이라는 원소기호는 없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에는 20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죠. 그래서 아미노산도 탄소화합물이고 결국 단백질 탄소화합물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이 탄소화합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수화물, 포도당, 뭐 이당류, 단당류 뭐 이런 당들 들어봤을 거예요. 모두 탄소화합물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주변을 한번 봐볼까요? 자연에서 직접 가져오지 않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한 물질들은 거의 다 탄소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합성 고분자 물질이죠. 저번 시간에 언급했었던 의약품들. 그래서 약대 가게 되면 생명과학만큼 중요한 학문이 화학입니다. 약은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고 합성 고무. 주변에 이루고 있는 인위적인 합성 물질들은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들은 결국 어디서부터 원료가 오느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죠. 원유, 탄석유와 같은 화석 원료로부터 오죠.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 이런 그림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원유를 가지고 와서 분별 증류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물질을 분류해내는데 이 중에 이 나프타라는 부분, 휘발유, 나프타 이 부분, 요 물질이 원료가 되어서 다양한 합성 고분자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내용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원유로부터 출발한 이러한 물질들이 다 탄소화합물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죠. 정리하겠습니다. 탄소화합물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수천만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도 ing, 오늘도 합성되고 있고 새로운 물질들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탄소화물의 종류가 이처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탄소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4개의 방향에서 다양한 원자들과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장 탄소화물에서 기본이 되는 물질을 꼽으라면 CH4, 메탄이죠. 중심에 탄소가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 4개라고 했어요. 8개의 전자가 있어야 안정하다라고 배웠는데 4개밖에 없으니 4개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부족한 전자를 채워야 되고 이 채우는 방식을 공유 결합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전자를 채워내죠. 그래서 여기 메탄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보니까 수소 원자도 전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와 함께 결합을 하죠. 전자 하나씩을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수소 원자 4개가 결합을 했을 때 비로소 8개의 전자가 되고 안정해지죠. 이게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걸 구조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공유 결합은 이와 같이 짝대기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메테인에 대한 구조식 모습입니다. 그래서 탄소는 보통 이제 팔이 4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소가 결합된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각각의 부분에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 수소를 지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플로린이 결합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메테인과는 또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꼭 수소가 결합하라는 부분은 없죠. 수소 대신 뭐 염소를 결합시켜 볼까요? 그러면 방금 전 물질과 또 다른 종류의 물질입니다.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 탄소를 중심으로 4방향으로 원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데 각각의 부분에 어떠한 원자들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물질이 만들어지겠고 또 중요한 점은 탄소는 똑같이 자신과 동일한 원소인 탄소끼리도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이 탄소에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또 어떤 원자들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죠. 상당히 종류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탄소화물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탄소 원자들끼리도 다양한 결합이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위에서 설명했듯이 탄소는 팔이 4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소가 하나의 물질도 있고 2개의 물질도 있어요. 혹은 3개의 물질도 있고요. 각각의 팔이 4개, 지금 선생님이 표시 안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수소가 결합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은 물질들도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탄소가 결합되어서 거대한 분자를 만들 수도 있지만 탄소의 특징이 뭐냐면 팔이 4개라 했잖아요. 탄소와 탄소끼리 꼭 단일 결합만 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끼리 이중 결합을 만들 수도 있어요. 혹은
삼중결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수소는 선생님 표시 안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물질도 있습니다. 자, 이 탄소 봐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주변에 있는 짝대기를 보니까 4개가 그려져 있죠?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를 중심으로 4개의 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만들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소 이렇게 결합돼 버리면 에텐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수소 대신 만약에 탄소가 또 결합이 된다면 이 탄소도 팔이 4개가 되겠죠? 계속해서 연결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이중결합을 가지고 한번 물질을 그려나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이중결합을 갖는 물질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들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나오겠죠. 혹은 삼중결합도 가능합니다.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삼중결합이 된다면 이미 이 탄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팔을 3개를 써버렸네요. 나머지 하나의 결합은 수소가 된다면 이런 결합이 될 테고,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요. 삼중결합을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수소 대신 탄소가 만약 결합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합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탄소의 입장에서 보면 팔이 4개인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탄소는 탄소들끼리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질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탄소끼리의 결합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와 같이 처음 시작하는 탄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탄소끼리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선생님이 연결된 걸 쭉 그려볼게요. 처음 탄소와 마지막 탄소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폐쇄된 도형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도형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육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탄소는 이와 같이 고리 모양의 화합물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육각형을 그렸지만 5개의 탄소가 모여서 결합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생략을 해놨지만 각각의 탄소는 팔이 4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탄소마다 또 결합이 2개씩 이어지겠죠. 이게 수소가 되면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되겠고, 역시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만약에 수소 대신 탄소가 결합이 된다면 또 다른 결합이 이어져 나갈 수가 있겠죠. 탄소는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도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탄소의 결합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고리 모양 탄소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리 모양과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위에서 일반적인 탄소화합물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슬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리 모양, 이중결합, 삼중결합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